오늘 주제는 꿈의 목록이 성공을 위한 엔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암TV는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의 목록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2007년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은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영화로 인해 버킷리스트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여기 자암TV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성공에 관심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공은 그 방법을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지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야기는 요즘 즐겨 찾는 펀한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새겨 들으면 교양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도구 같은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풀마이어의 성공관리 프로그램 중 가장 핫한 내용은 전 시간에 소개한 풀마이어의 성공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최정상 3%의 성공인들, 그들의 공통된 습관은 인생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보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는 목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7% 사람들은 거의 목표가 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인들의 공통된 습관 중 3%, 10%, 87% 어느 계층에 속합니까? 혹시 3%의 계층에 속하지 않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관심있게 경청해 보실까요? 제가 처음 접한 풀마이어의 성공관리 프로그램 소그룹 단위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목표를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길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97세 된 이육남 할머니가 산골 할머니의 일기장을 출판한 일도 있으니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하시지는 않겠지요. 여기 보신 영상은 2018년 8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소개된 영상인데 그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의 목록을 써야 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신 97 이육남 산골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니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하나라도 선택하시어 실천을 권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듣기만 하기보다 워크숍으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클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이뤄진 약속은 다음 주 워크숍 할 때까지 개개인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워크숍 때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하기에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무엇인가 실천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지도하시는 분이 개인별로 전화를 하여 진행사항을 체크하기도 하는 형태로 운영하니까 워크숍 기간 동안 한 가지라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는 꿈을 쓰고 실천 계획을 써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가 1997년 9월이었습니다. 꿈을 쓰지 않고 있으니 강사께서 그럼 집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집을 옮겨볼까 하고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1997년 말까지 H군 G지구 40평대 아파트 중간층으로 이사가겠다 라고 기술하고 거칠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정이 지나 집에 도착하여 잠시 잠을 청한 뒤 6시경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지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스타일은 큰 타이틀을 중심으로 훑어보고 관심이 있는 부면을 자세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평상시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고란은 관심이 없었는데 하단의 광고란이 여느 때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전날 워크숍에서 집을 옮길 목표를 수립했다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부동산 광고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출퇴근 시에 길거리에 꽂혀있는 사랑방 생활정보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장하는 사람이 그런 생활정보지를 보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 후
길거리에서 사랑방 생활 정보지를 보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친구들께 말하니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7에서 8회 현장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경 IMF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주택 구매 계획은 IMF로 일단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성공하지도 못한 사안을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에 이끌리게 되고 또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좋은 정보를 지니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고 결과도 좋게 나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의사결정 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보의 질이나 분석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운의 탓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모든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들 70% 이상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탐험가 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고다드는 카약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 강 탐험을 역사상 처음으로 해낸 인물로 유명하지만 정말 유명해진 이유는 15살의 나이에 적었던 꿈의 목록 때문입니다. 어릴 적 127개의 꿈의 목록을 만들고 47세에 104개의 꿈을 성취했습니다. 실현된 꿈 중에는 실제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나라로 간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500여 개의 꿈을 더 이루어냈습니다. 존 고다드가 꿈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새겨들을 만합니다. 1944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15살의 한 소년이 자기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할머니께서 숙모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숙모에게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커서 무엇을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소년은 연필과 노란 종이를 꺼내 맨 위에 나의 꿈의 목록이라고 쓰고 자신이 평생에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을 하나씩 기록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그 소년은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장장 127개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소년은 그 목록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체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꿈이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어릴 적에는 호기심 있게 꿈을 꾸고 그 꿈들이 조금씩 실현되면서 가졌던 자신감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꿈의 괴리만을 아쉬워하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존 고다드의 꿈은 달나라 여행이라는 당시에는 황당한 꿈에서부터 결혼하여 자녀 가지기라는 소박한 꿈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꿈의 목록을 가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고다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행동하는 인간의 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용기와 힘과 인내를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감춰진 엄청난 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닥치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입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아침에 출근하기 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고 출근하신 적이 몇 일이나 되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1년, 5년, 10년을 더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즉각 꿈의 목록부터 작성해 보십시오. 엘린 카게는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만약 꿈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아니 확실히 시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700m 지하 갱도에서 33명이 69일간 갇혀 있었으나 꿈이 있었기에 서로 위로하며 버티어 지내다가 구출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700m 지점에 33명이 매몰된 사건이었습니다. 칠레 당국의 끈질긴 구조 노력에 힘입어 광산 붕괴 69일 만에 갱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갱도에 갇힌 광부들은 외부에서 자기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여러가지 믿음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신적으로 버티어왔던 것입니다. 2달 넘게 광산에 매몰됐던 칠레 광부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끈끈한 동료애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오랜 시간을 버텼고 마지막 구조의 순간까지 서로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붕괴 사고 이후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 1초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눈부신 동료애를 발휘했습니다. 광부들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강한 연대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갱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결국 구조 순서는 광부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광산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광부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보는 사람은 동료가 차례로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이원활하게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와 나만은 살아야 한다는 이기심을 억누르고 작업장 선임이었던 로이스 우르수아를 중심으로 질서와 협동을 잃지 않았습니다. 33명은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작업 인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며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꿈의 목록을 왜 작성해야 하는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꿈을 써보면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솟아나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홀마이어의 성공 철학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홀마이어는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다. 홀마이어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꿈의 목록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